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고령화 시대죠. 100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주변에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없고 병원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병, 장수 시대를 보는 거죠.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상태로, 즉 건강보험에서도 만성질환자에 쓰이는 돈이 이렇게 전체 중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보면 유병자이신 분들이 의외로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60세 또는 70세, 많게는 80이 되셨는데 보험이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암보험이 60세에 끝나서 한번 타먹고 그거 말고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약을 먹고 있거든. 내가 옛날에 이런 수술을 받았거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우리가 60이 넘어가면 50대 이후부터 우리가 몸에서 이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정말 병원문을 이렇게 문턱에 닳도록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보험의 가입 1순위는 실손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손보험이는 모든 병원비를 다 대주잖아요. 모든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 즉 내가 낼 돈, 그쵸? 이 자기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단지 그게 90%냐 또는 70%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해당이 되다 보니까 1순위는 실손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이 나이가 드시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특히 2009년도 이전에 100%짜리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대 후반에 가면 이 실손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돈을 내다 보니까 나 이거 유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3대 진단비가 보통 2순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2순위로 넣을 수 있는 거는 건강하신 분들, 즉 아직 젊은 분들은 진단비가 먼저이지만 이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나이에서는 수술비 보험이 2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유병자를 얘기하면서 너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순위 실손보험을 볼게요. 표준형 실손보험이,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거죠. 여기는 90%까지 보장이 되고 입원을 하면 5천만 원, 외래 통원비 25만 원에 약값 5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도수, MRI 다 비급여 주사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병자 실손보험은 입원비 5천만 원을 주는데 여기 제가 9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을 빼고 주니까 70%밖에 보장이 안 돼요. 통원비도 있습니다. 통원비도 20만 원. 자, 표준체는 통원비가 25만 원인데 여기도 유병자는 20만 원밖에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얘기하는 약값이라든지, 자 보시면 약값, 도수, MRI 이런 것들은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유병자. 그러면 야, 나는 그런 표준체 좋은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까? 나의 질병은 이런 거다. 자, 혈압약과 고지혈증만 약을 드시는 분, 즉 3알 이하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표준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증. 왜?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안 좋은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핸디캡,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할증은 하지만 똑같은 이런 좋은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갑상선 질환 약을 드시는 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단지 이 당뇨는 보험회사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그냥 당뇨약을 먹는 거는 그렇게 돈이 큰 돈 안 들어가요. 문제는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당뇨이기 때문에 당뇨를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실손보험 표준형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약, 즉 드시기 직전에, 당뇨는 약을 드시기 전에 전조가 있어요. 혈당을 재거나 하면 수치가 나와서 당뇨병이 가시기 약을 드셔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얼른 실손보험을 점검하셔야 되겠죠. 디스크 수리나 또는 기타 병력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수술을 받으셨어도 그 수술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는 간단한 같은 경우에는, 즉 여기서 유병자 실손이 아니라 표준체로서 할증,
또는 부담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담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 부담보, 내가 갑상선 관련해서는 보장을 안 받지만 혈압, 당뇨, 디스크,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게 라고 하는 할증 또는 부담보 조건을 2개를 또는 한쪽을 또 다 이렇게 해서 표준으로 가져가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라고 해서 아, 나는 약을 먹고 있고 나는 무슨 수술 이력이 있고 치료 이력이 있으니까 보험이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수술비예요. 자, 수술비에 최근에 보통 과거의 수술비에는 21대 수술비, 32대 수술비, 뭐 이렇게 16대 수술비 이렇게 16가지 뭐 몇 가지 질병을 했는데 최근에 자, 72대, 71대, 71대, 64대 이렇게 많은 질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22대, 예, 이게 옛날에 13대 질병. 자, 이 13대 질병은 고혈압, 당뇨, 간질환, 십이지장 궤양, 천식, 뭐 그 폐렴, 그다음에 신부전, 결핵 이런 모든 것들 큰 질병 이 13대 질병 플러스 뭐 췌장 질환, 급성 췌장염, 녹내장, 다발경화증, 대동맥, 폐질환, 폐혈증 파킨슨까지도 수술을 하게 되면 주는데 이 그러니까 수술비가 보통 500에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22대 질병 수술비가 대부분 지금 똑같은데 많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20대 21대라든지 또는 뭐 34대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크게 주는 것이 좋은데 특히 흥국화재에서는 황반변성을 23대 질병 수술비라고 그래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게 72대를 빼고 나면 50대 또는 49대인데 이게 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즉 50만 원이나 30만 원을 받는 회사도 있고 황반변성을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질병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주지 않았던 골다공증, 근육장애, 어깨병변, 추간판, 척추변형, 척추병증, 그다음에 뭐 귀경화증이라든지 식도질환 이렇게 굉장히 질병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꼭 가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병자 유병자 보험에도 이 수술비가 가능해요. 다만 어쩌겠죠? 맞아요.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 그러더라도 비싼 대신에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유병자이다 보면 내가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높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 보니까 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에 내가 취약하기 때문에 유병자 수술비 플랜에 보시면 이런 수술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다음이 진단비예요. 자, 최근에 유병자에서도 그렇고 90세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80세까지 또는 85세, 최장 보험사가 8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0세가 나왔어요. 즉 유병자 보험이 조금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다만 유병자가 과거에는 보험이 당신은 이런 질병이 있어서 약을 드셔서 가입이 안 됩니다 했던 것들에서 여기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까지도 문을 열어놨어요. 제가 여기 1000만 원을 해놨으니 야, 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1000만 원까지 줄까? 네, 많이 주는 보험사는 500도 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 원씩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1000만 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보험사를 나누시면 돼요. 지금 한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유병자의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뇌혈관을 주고 허혈성을 주는 이게 허혈성인데 잘못 들어갔군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범위가 확대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병자이신 분들은 뇌혈관 생각지도 못했고요. 허혈성 진단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단비도 1000만 원 준 데다 수술비도 들어가는 거죠. 이건 지금 허혈성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 내가 유병자라고 해서 전혀 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찾아보면 특히 지금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조금씩 유병자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볼까요?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어요.
그게 다 모든 보험사에서 파는 건 아니고 어느 보험사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사가 있죠. 제가 여기 표준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저렴하겠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암만 없으면 돼요. 암만 없으면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자 옛날에는 3, 2, 5 하면 5년 이내 암 아까 얘기했고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1년 이내 질병 입원 수술 추가 진단. 이게 없어 해서 3, 2, 5를 다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만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아까 암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막 열어놨어요. 뭐죠? 그 대신 보험료는 네,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 그러더라도 자 이것을 전체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유병자를 가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시는 뭐가 있냐면 유병자는 내가 취약한 그 몸의 건강에 어느 부위가 있어요. 혈관이 안 좋다거나 또는 뭐 심장이 안 좋다거나 또는 내가 수술비 쪽, 어디 간이 안 좋다. 뭔가 내가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쏙쏙 골라서 가입하시다 보면 보험 유병자가 비싸지만 나는 그 조금은 비싸지만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맞춤 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죠. 치매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치매보험의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을 파는데 약간 성격이 틀려요. 손해보험사는 진단비가 많아요. 그런데 경증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주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옛날에는 1,000만 원까지 주던 회사에서 지금 500으로 줄였고요. 경증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주는 회사가 사실 지금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증 진단비는 CDR, 치매 검사를 할 때 1점, 가장 받기가 쉽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점, 3점, 그래서 좀 이게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진단비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단비를 내가 많이 받고 싶다. 그럼 손해보험사가 맞아요. 물론 여기 간병비라고 해서 월 80만 원씩 해서 5년만 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상당히 비싼데 중요한 건 손해보험사는 이 진단비고요. 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진단비를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자, 생명보험사는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또는 경증이 300이고요. 중증이 500,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진단비가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간병비예요. 자, 내가 90세 만기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치매보험을. 그러면 내가 치매가 중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91세가 되면 난 보험이 보장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원래는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뭐죠? 네, 종신지급이에요. 즉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서 치매로 간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90세 아니라 만약에 97세, 8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 100만 원씩 주는 이 간병비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보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보험은 납입기간 중 80% 사면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는 무환급을 가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사망을 하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는 손해보험사는. 근데 여기는 책임준비금, 즉 내가 넣은 금액의 80%까지는 찾을 수 있고요. 환급률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생명보험사 쪽이 훨씬 더 환급률이 높아서 만약에 내가 80세쯤 되는 데까지 치매가 걸리지 않았어. 그러면 120%, 130%까지도 나오거든요. 젊으신 분이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적금처럼 넣어놨다가 그걸 찾으셔도 돼,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은행 가서 적금을 가입해도 금리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치매도 보장받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적금의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생명보험의 치매보험이에요. 그래서 치매보험은 내가 어떤 것을 즉 진단비를 많이 받고 싶은지 생활비를 많이 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나의 니즈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